자, 이제 교인이 아니신 경우에는요, 나가셔도 좋고 또 함께 들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투표권은 우리 교회에 등록되신 분에게만 있음을 공지해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교단 탈퇴 현황 플러스 GMC 가입 설명회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오늘 못 들으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설명회 및 교인총회로 모여지게 되고, 끝나면 글로벌 감리교회 투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투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약간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요청 드렸던 것처럼 지난 수요일 날 연회에서 저희 교회가 탈퇴하는 것에 대한 비준 절차가 있었는데요. 비준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연회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절차만 다 수행하면 아무 법적인 문제 없이 교단을 탈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요즘 탈퇴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된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좀 통계를 잘못 알려드린 부분이 제가 체크가 됐습니다. 뭐냐면, 저희 연회가 617교회가 있다 그랬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다 이렇게 주소가 있어서 제가 그걸 다 카운팅을 했던 거였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목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원래 교단 탈퇴 있기 전에 네브라스카와 우리 캔자스는 983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233개 교회가 탈퇴가 확정이 됐어요. 이미 탈퇴했거나 탈퇴가 확정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750개 교회만 연회는 남게가 되었고요. 35%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한 25% 정도가 4분의 1이 나가게 된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나간다는 건 대가를 치르고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외에도 이거에 반대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 하지만 그게 66%를 넘지 못해서 안 나가는 교회가 있는 것이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스틸웰 처치의 그 에릭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교회 임원회가 진보적인 경우들이 많대요. 교회 임원회가. 그래서 아예 표결을 시작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임원회에서 뜻이 모아져야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오프 더 레코더인가요? 네, 녹화 안 되고 있죠? 녹화는 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명성 목사님이 이제 캔자스를 떠나시게 됐어요. 워싱턴 DC로 이제 워싱턴 주로 가시게 됐는데요. 가시기 전에 연합감리교회 소속이시지만 저희들에게 큰 금액을 헌금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탈퇴일은 6월 30일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2,314불, 물론 18센트가 더 있죠. 이렇게 저희가 비용이 납부가 되면 절차에 아무 문제 없이 탈퇴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6월부터 이번 주부터 한두 달 정도 저희가 특별헌금 기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봉투를 사용하셔도 좋고, 우리 벤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 좋고, 저희가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뒤쪽에 보시면 좌우측에 그 기둥에 헌금함이 있어요. 거기에 헌금을 넣어주시면 저희 재정부에서 다 일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기타 행정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교회 임원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아침 8시에도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 진행 사항을 체크했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현재 다른 연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인 총회가 다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사님이나 연회 회원들이 오셔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정말
좀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싶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로 잘리게 되는 일들도, 겉으로는 잘리는 게 아니죠. 그냥 이동이 되는 거죠. 갑자기. 원래 7월이 돼야 임명이 됩니다. 보통 어포인먼트 시즌이 7월이거든요. 그런데 5월에 2달간 휴직을 주셔서 교인총회가 끝나는 날 2달간 휴직을 줘서 이렇게 목회를 못 하시게 한다든지, 실제로 교인총회가 통과가 되었는데 시카고 제일감리교회는 목사님을 빼버리니까요. 와서 또 새로운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결국에는 탈퇴를 안 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그런 일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공방을 펼쳐서라도 나오시는 교인들이 많이 계시고, 넘어가 주실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1차, 2차 모두 녹화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방송팀을 통해서 위클리 업데이트, 주간교회 소식지에다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5월 12일 기준으로 총 약 UMC가 전 세계적으로 다 포함해서 약 3만여 교회가 있는데 3천여 교회가 이미 다 나가는 걸로 결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주 만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4,162개 교회가 탈퇴하기로 업데이트가 되었고, 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아마 카운팅이 안 됐을 거예요. 미시간주에서 70여 개 교회가 또 탈퇴하기로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약 미국 내 3만여 개 교회 중에 15%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연말까지 합산이 되면 이게 20%까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정말 뜨거운 움직임들이, 적극적인 움직임들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넘어가 주실까요?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총 24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큰 교회도 물론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 약 70여 개 교회가 이미 탈퇴를 했거나 탈퇴 중이거나,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27개 교회는 준비 과정 개척 중이라 그랬는데, 연회에서 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지 않는 교회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공방을 펼쳐서 나가는 교회들,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버리고 건물을 버리고 떠나는 교회. 아이에와 한인연합감리교회는, 하와이에 있는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00만 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교회 건물도 사고 10원 한 푼 연합감리교회에서 받지 않았는데 헌금하시고 그 교회 건축하시고 다 하셨던 그런 권사님들이 천국 갈 때 우리 무슨 이런 거 필요하냐, 그래서 건물 버리고 나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목사님이 힘을 얻으셨다. 97%가 교인총회 통과돼서 600만 불 그냥 버리고 나가자, 내지 말고 나가자, 갈 곳은 없대요. 갈 곳은 없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자, 이렇게까지 결의가 돼서 나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실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넘어가 주시죠. 여러분, 글로벌 감리교회는 원래 있던 교단을,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UMC에서 나오니까 여길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연합감리교회에서 동성애 문제로 나오는 교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거기에 특화가 되어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리교를 반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감리교 신앙에 위배되는 연합감리교회의 이 동성애 흐름에 반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로벌 감리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그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질문들이 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까지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꼭 교단이 있어야 되나요? 건강한 울타리로서 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교회를 새로 갈 때 그 교회의 교단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2단인지 3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찬희 선생님 좋아하시네요, 이런 거.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교단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정통성을 포함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부분은 정통성이고, 건강한 울타리는 교회가 한 개인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끔 하는 가장 좋은
베이스가 바로 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의 소유물도 아니고 교회 임원의 소유물도 아니고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마다 대표성을 띄어서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같이 결정하고 같이 주님 안에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송해요. 저희 교회만 들으시니까 이거 가까운 선교교회가 교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불거진 문제가 결국에는 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왜 법을 어기냐? 왜 내 마음대로 하냐? 아니다. 난 거기 항의한다. 재신임이 되다가 결국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풍비박산이 나게 된 겁니다. 교단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한 울타리가 되고 정통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지난주에는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렸는데 목회자 수급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독립교단, 예를 들어 독립교단이나 교단이 없는 교회에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목회자가 된 분들은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감리교 목사는 감리교단으로 가고, 장로교에서 공부를 하신 그 정규 과정을 밟으신 분들은 대부분 장로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감리교 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에서 목회를 안 하잖아요. 2년만 지나면 미파라고 하는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나면 퇴회가 돼요.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룰이 있고 진급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단이 가장 안전한 울타리와 또 로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회자 수급에 있어서도 독립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교단에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교단이 없다면 목회자 수급에서 당장 어려움이 생길 게 너무나 기본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아예 없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정말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독립교단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교단이 아예 없거나 독립교단인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GMC는요, 지금 굉장히 교단이 막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왜냐하면 다 이제 막 나오시니까 저도 이제 그쪽하고 연락할 일이 있어 해보면 너무 바빠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지고 있는데 교회 규모가 지금 이제 이따가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다른 감리교단들에 비해서 이미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인연회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한인들 연회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한인들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 한인 교회들이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달라스 중앙교 아시죠? 가까운 곳에 달라스 중앙도 다 나오셨어요. 여기 GMC로 들어가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우리 이철구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플로리다 그 연합감리교회 이철구 목사님도 그 교회도 이미 GMC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한인연회로 모이게 되니까 연대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교회로부터 지원이나 어떤 그 기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리교 교단이 몇 개가 있는가 보았더니 연합감리교회, 우리가 가려고 하는 GMC, 또 하나는 프리 메토디스트, 웨슬리안 처치, 네저린, 여기 그 나사렛, 거기도 감리교 교단에 속해 감리교 계통의 교회이고요. 그리고 이제 콩그리게이셔널 메토디스트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자, 다음 넘어가 주실까요? 제가 좀 분석을 몇 가지 해드렸어요. 보시면 교회 분담금은 대동소이합니다. 보통은 10% 정도를 다 교단 분담금으로 내고 있어요. 교회 재정의 10%를 냅니다. 저희 연합감리교회에서도 10% 이상을 내왔는데, 저희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는, 저희는 아니죠. 제가 들어간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6.5%예요. 최대 6.5%로 교리와 장정상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분담금을 내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거는 연회 분담금과 총회 분담금을 합쳐서 합산된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입의 6.5%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10에서 13%, 11%, 거의 한 15% 이렇게 된다고 하죠. 예외적으로 콩그리게이셔널 메토디스트만 로컬 처치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세는 어떻게 되는가? UMC는 뭐 아시다시피 130만 명의 멤버스를 가지고 있다. 아마 허수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 글로벌 메토디스트 철치는 제가 지난번에 3,000개 교회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재적이니까 이게 출석수가 아니라 재적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명씩 곱해 봤더니 최소 뭐 70만 이상이 예상이 되었는 잠깐만요. 3,000개 교회 2, 3은 6, 60만 예상이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3,500교회까지 나왔으니까 그렇게 계산했었죠. 지금 4,000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그보다 많은 숫자가 되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세가 일단 한인교회들은 다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계속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나머지는 그 밑에 숫자를 웃돌입니다. 뭐 택도 없죠. 뭐 7만 명, 뭐 14만 명. 여기 나사렛 교단은 62만 7천 명. 콩그리게이셔널은 15,000명.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작은 군소교단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탁조항, 우리 교회 건물을 이제 우리 교회 소유가 되었어요. 됩니다. 이번 6월 30일이 되면 이제 비용만 다 지출을 하면 누구의 소유, 연의 소유, 뭐 총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의 소유가 되겠는데요. 그런데 다른 교단들은 신탁조항들이 다 있어요. 들어갈 때는 뭐 여기 예를 들어 프리메토디스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는 교단에 어떤 재산도 내지 않지만 이미 들어가서부터 우리가 만들어지는 재산은 다 소속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탁 조항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갈 때 건물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그 교단 게 아닌데 이후에 교회 이름으로 차를 사거나 어디 빌딩을 구매하거나 그러면 다 그때부터는 교단 소속이 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웨슬리안 처치하고 내저리는 다 연회에다가 총회에다가 소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UMC도 마찬가지죠. 단 GMC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GMC는 이미 그런 문제로 산통을 겪고 나왔기 때문에 이 로컬 처치에서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우리가 변호사님과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독제가 있습니다. 모든 교단이 다 있어요. 있는데 이름은 조금 바뀌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이전에 UMC는 종신제였어요. 내가 감독이 되면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감독이 뭔가 잘못을 하면 사법위원회에서 그 법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독이 잘못했을 때 한 번도 된 적이 없대요. 그게 주디셜 그 사법위원회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성애자 감독이 선출이 됐는데 교리와 장정에 어긋나니 법적인 제재를 걸어야 되는데 안 거는 거예요. 사법위원회에서 상정시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강했어요, 이 감독님의 권한이. 근데 이제 GMC에서는 6년제고요. 최대 2번에서 12년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감독은 유효하다. 다만 기존의 담임 목사를 감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포인먼트 권한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표현을 하자면 한 30% 정도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로컬 처치와 거기 캐비넷이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의견도 같이 반영이 돼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 되겠고 다른 교단들은 어쨌든 뭐 4년제도 있고요. 그리고 있지만 뭐 큰 권한이 없는 그런 감독들도 여기 콩그리게이션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자 배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와 담임 목사와 교단이 같이 의견을 합의를 봐서 교회 담임자나 혹은 교육자를 담임자죠.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얘기는요. 교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UMC 같은 경우는 어포인먼트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프리 메토디스트도 이제
총회 그 감독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나머지는 뭐 정확하게 뭐 5년제, 4년제 막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GMC의 장점 아까 이미 제가 가장 핵심적인 건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사명 서면문에도 보시면 우리가 왜 교단을 나가는 이 산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세워가는데 인간의 성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과 일부 일처 관계를 전제로 한 법적, 영적 언약의 관계이다 한 게 교리와 장정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담금이나 뭐 신탁 조항이 없다는 거, 분담금이 적절하고 신탁 조항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인연애가 구성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제가 지난주에 질문 받은 것 중에 그럼 단점은 없어요,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이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인연애입니다. 한인연애가 구성이 되면 지금은 한인연애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감독을 뽑을 때 그 감독이라는 게 결국 어떤 큰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명예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감독을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되게 또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줄서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줄서기를.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폐단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제비 뽑기로 하자.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에 맞는 목사님들이 올라오면 제비로 뽑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분은 행정적인 능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감독이 됐다.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알자. 인정하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티켓이라 그래서 한인연애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미 그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서 상정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한인연애도 혹시나 한인들끼리 안에서 어떤 줄서기를 한다든지 초기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게 장점이었던 게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지금에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목사님들이 신실하시고 교회가 건강한 것으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인교회 특수성이 인정이 되고 보다 큰 연대 사역이 가능하고 활발한 정보 교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연회와 지방 간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목회자 수급도 충분히 원활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감독의 권한이 하향되어서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UMC 안에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특히 교단 탈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막 언론에 알리고 그 감독실 앞에 가서 항의하고 그래서 감독의 어포인먼트가 철회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3년 전에. 그런 여러분 이미 다 아실 텐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소화된 행정 처리, UMC의 굉장히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간소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네, 권사님. 그동안 목사님의 그 베네핏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UMC의 네. 연금이라든가 건강보 그건 어떻게? 가장 목사님들에게 예민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UMC는 아시다시피 목사님의 연금 제도나 이런 제도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GMC는 UMC 목사님들이 그대로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일 재단에서 그 연금을 그대로 해주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문제가 일단 없고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연회 중심으로 이 목사님의 사례비의 미니멈이 책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재정부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제가 이제 우리 연회에서 미니멈의 풀타임 사례를 감사하게도 잘 받고 있는데 넘어갈 때 그 이상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넘어갈 때 왜냐하면
이거가 이슈가 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기존에 받았던 금액 그대로 가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주시는 것으로 해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베네핏 받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뭐 제가 재정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자리에서 또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집사님. 네. 기본적으로 연회의 구성이 지역 단위입니다. 근데 UMC도 지역 단위잖아요. 뭐 캔자스, 네브라스카주. 그런데 이제 UMC에서 막아놨던 조항이 하나가 풀렸어요. 그건 뭐냐면 에트닉 그룹이 자기네들의 그룹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걸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UMC에는. 근데 이번에는 에트닉 그룹이 그렇게 모임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도 연합감리교회에서 한인교회가 워낙 특수성이 강하니까 예를 들어 뭐 직분제만 해도 연합감리교회는 직분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저희는 직분제를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한인연회를 구성해달라 그랬는데 철저하게 UMC에서 막았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런데 GMC에서는 가능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또 다른 형태의 지역 외의 모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의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위원회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네. 어떤 교류? 파워. 연애는 연애 자체의 특수성을 갖고 또 이제 재정이 기본적으로 아까 6.5%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총회로 가는 게 1.5%입니다. 그리고 연회로 가는 게 5%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로컬 처치에서 내는 금액을 연회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는 총회의 눈치를 너무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회는 연회 자체로의 특별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일한 그 어떤 투표권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건 아직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그런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교류도 예를 들어 우리 GMC에서 목회하시던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어쨌든 영어가 잘 되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서티피케이트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다른 교단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는 아니고 어떤 과정 그것만 이수하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고 있다. 반대로 거기에 계신 분도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언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까지 준비가 되고 있다.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투표를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투표지를 나눠주시죠. 네. 자, 이거는 GMC 가입에 대한 투표가 되겠습니다. 자, GMC 가입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해주시면 동의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한다 하시면 반대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보시자마자 투표를 해주시고 이제 뒤에까지 가면 바로 또한 걷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분들에게만 주셔야 됩니다. 등록하신 교인분들. 네.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리암도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목사님 옆에 있는 리바인은 아직 안 돼 있어요.
관찰.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은 다 등록이 되신 분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또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가 돼서 한번 접어주시고 한 번만 접으시면 됩니다. 뭐 지금 뭐 이렇게 막 비밀 투표 그런 거 아니니까요. 접어주시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좀 걷어주시겠어요? 걷어주세요. 그 이제 내시면 우리 교회 임원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철수 집사님 좀 남집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좀 우리 카운트하고 모두 마카요? 그냥 괜찮습니다. 여기서 뭐 같이 이게 몇 장 몇 장인지 옆에서 검수해 주시면 전사님도 옆에서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대 모아 볼까요 여기에? 모아서 전도사님이 카운트를 좀 아니 있어야 될까요? 칠판이 있나요, 전사님? 오케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법인이 비영리 단체 법인이 만들어졌고요. 그 이제 세금 보고도 할 수 있는 EIN 넘버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유명희 집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카가 있나 이거? 아래?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맞는지 체크하는 걸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 됐나요? 전장 드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바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성. 지금 둘이죠.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둘, 오케이. 셋, 찬성. 넷,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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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총 어떻게 되죠? 남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분이고요. 네, 반대가 2분, 네. 총 58분인데 그 수영기를 한번 (96.5%) 되겠죠? 아, 제가 그 정도 계산 능력은 네. 아까 52표라고 하셨죠? 총 58표고요. 아, 58표. 찬성이 56표, 56표. 반대가 2분입니다. 예, 96.5%.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 이걸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검수를 안 했잖아요. 제가 돌아가서 방에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찬성 한 표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좀 아쉬웠는데 공식적으로 그냥 91.3%였는데 92점 몇 %였거든요. 이쪽이 토탈 34표고요. 이쪽이 24. 그래서 토탈 58. 58표 맞습니다. 네, 그러면 96.5%, 56표의 찬성과 2표의 반대로 GMC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의 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6월 30일 날 저희 UMC에 관련된 모든 마크는 저희가 제거가 될 예정이고요. 잠시 어쨌든 저희가 가입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소요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완료됐을 때 저희가 교단 마크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붙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